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또마고입니다. 또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두 번째 영상 지난번에 했던 거랑 연속된 영상이고, 두 번째 전투의 활용편에 대해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잘라치려는 수정을 해서 제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왜 저도 이 기본이랑 활용이랑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눈 대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주 방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림판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우선은 그림판. 자, 우리의 영토를 이제 빨간색으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적 영토를 이제 파란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파란색 할까? 어쨌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깃발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도 깃발이 이렇게 있고. 그럼 깃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깃발 범위가. 그럼 우리들은 이제 이 영토 안으로는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이동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계세요? 보통 이렇게 테두리에 걸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걸치는데, 전투에서는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 영토가 자, 이런 식으로 영속되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뭐 똑같이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똑같이 만들 수도 있구나. 잠깐만. 선택. 이게 안 되는군요. 그림판은 안 되는구나. 어쨌든 잠깐만요. 그러면 뭐 우리의 깃발 영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깃발을 지었어요. 상대방도 깃발이 있겠죠. 상대방도 뭐 이렇게도 짓고 뭐 이렇게도 짓고, 얘네들은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짓다고 치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맞닿는 면이 생겼기 때문에 전선이 형성이 됐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깃발을 수호해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는 공격을 안 할 거다. 우리는 공격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그럼 뭐 할 거냐? 방어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그 성격에 따라서 공격도 할 수 있지만, 공격은 지난번에 집결 태우는 거, 요것만 잘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라 방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위치 선정이 뭐가 중요하냐면 성의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자, 깃발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력이, 자, 여기 있는 병력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자, 걸어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오죠. 그래서 걸어와가지고 어디서 쌈 싸먹히냐면, 여기 다 왔는데 적병력이, 예를 들어서 적병력이 이 시브랑 새끼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졸라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막 쌈 싸먹어. 자, 이러면은 방어가 힘들겠죠. 방어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자, 보시면은 우리의 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깃발을 둘러싸는 성이 많으면 우리의 병력들이 성을 타서 자, 병력들이 그냥 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성과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서 그 다음에 깃발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상황이 마련되면서 보다 빠르게 이제 깃발을 수호할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깃발을 클릭하고 지원을 눌러보면 막 사령관 병력 이렇게 쫙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 병력이 처음에는 20만을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한 7만 남았더라. 자, 그러면 이런 성에 나의 병력을 위치하고 있다가 7만 병력을 밖으로 빼주고, 자, 밖으로 빼주고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 대기하고 있던 새 병력 아닙니까? 20만 꽉 찬 병력. 뭐 때에 따라서 뭐 30만 원 될 수 있죠. 꽉 찬 병력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게 대기소 역할도 하겠다.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우주 방어라고 썼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진짜 게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재미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걸 지켜야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 성에다가 나의 병력 부대들을 예를 들어서 뭐 미나 조조도 한 부대, 그다음에 뭐 리차드 마르텔도 한 부대, 뭐 이성계 엘시드도 한 부대 쫙쫙쫙 이렇게 퍼뜨려 놓고 막 그런 게 없다면 뭐 잔다르크 클레오파트라라도 머리끄댕이 잡고 주변 성에다가 지원을 넣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새 병력과 지금 깃발에 터져 나가는 나의 병력과 이렇게 익스체인지하는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방어가 쉽겠다.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주 방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 성은 여기에 있어. 지금 뭐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있는데 이 성에다가 지원을 넣고 20만을 보냈어요. 자, 20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현상이 먼저 발생하냐면 깃발에는 150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만이 들어갔다고 여기에 체크가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깃발에는 최대 얘가 도착할 때까지, 이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는 130만 밖에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병력으로 그냥 여기에 다이렉트로 깃발에다 꼽는 것보다는 성과 성을 타서 이 주변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뿅 하고 넣는 게 훨씬 더 방어에 유리하겠다.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도 썼으니까 이동은 빠르게 하시면서 성과 성을 타서 깃발을 방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주 방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봅시다. 자, 다음. 아이고, 왜 저장을 해? 이거 거지 같은 그림을. 자, 새로 만들어서. 자, 다음 얘기. 다중집결에 대한 얘기예요. 다중집결. 다중집결은 뭐냐면 악의 세력을 우린 검정색으로 재단을 합시다. 자, 악의 세력이 여기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연맹센터라고 봅시다. 연맹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동그라미로 할게요. 연맹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여기를 부셔버려야 돼. 뭐야? 잠깐만. 이 상황이면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칠하면 악의 세력이 됐네요. 자, 악의 세력이야. 자, 악의 세력을 우리가 부시기 위해서 아까는 이렇게 집결을 이제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혼자 집결 넣지 말고 우리의 다른 연맹. 자, 만약에 여기가 1연맹이고 여기가 2연맹이고 저기 3연맹이면 집결을 동시에 걸 수 있다. 집결을 동시에 걸 수 있다. 우리 처음에 어디 때 봤죠? 어디 때 봤냐면 저기 공격할 때, 여기 이 친구 공격할 때, 웨이치에 있는 이 친구. 우리 이 친구 공격할 때 첫날에 왕국 요새 건설할 때 파괴된 원정군 요새에서 저거 왕국 요새 건설할 때 뭐 했죠? 3중 집결 걸었죠. 1, 2, 3맹이 동시 집결 걸었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집결을 걸면 얘네 방어 병력이 몇이에요? 얘네 방어 병력은, 악의 세력은 200만. 아이고, 200만 명이다. 지네들도 주의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다? 집결마다 200만. 집결마다 200만이다. 그러면은 600만 명하고 200만 명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당연하죠. 600만 명 이길 수 있겠다. 요 내용이고, 집결 대장분들한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집결 대장들. 지금 OT 뽑아가지고 신나신 분들 있죠. 아, 씨발, OT 뽑고 지금 처음 전쟁하잖아요. 특히 39 서버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 OT 뽑고 전쟁해보신 분 없죠? OT 그냥 숫자 놀이 하려고 뽑았잖아요. 전투력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오늘 10만 올랐어, 말 흥분돼,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쓰는 거잖아, 요번에.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집결 졸라 걸어.
옆 동네에서 싸우는 거 봤잖아요. 직결 걸었는데 막 손에 막 계속 막 심하게 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최소 2집결 이상이 모였을 때만 직결 걸자. 아니, 물론 깃발 터트리는 데는 뭐 그 정도 뭐 혼자 가도 되긴 하는데, 적어도 큰 건물 부실 때, 연맹 요새 같은 거 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의 방어가 상당히 견고하다 싶을 때는 기다렸다가 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다. 개이득이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이게 다중식별 내용이었어요. 자, 주유 내용은 아까 우주방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유의 두 번째, 주유 첫 번째는 아까 그 인근성에 그 병력을 배치시켜 놨다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이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병력이 있는데 병력이 수가 감소가 됐어. 그러면 나의 병력은 이런 성들에 배치되어 있다가 여기 병력 감소된 병력을 빼주고 얘를 넣어주고, 요거 관계.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줄어들었어. 그럼 얘를 또 빼주고 얘를 또 넣어주고, 이런 거 유기적으로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방어하는 게 아니고 공격할 때. 자, 공격할 때는 병력을 내가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그 누구누구님 제 병력 좀 빼주세요. 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격할 때 병력을 뺀다. 어떻게 빼냐? 연맹탈퇴. 연맹탈퇴로 뺍니다. 근데 연맹탈퇴는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많은 곳에서 연맹탈퇴하고 들어오는 거를 추천을 해요. 실제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탈퇴를 하는 순간에 지원받던 게 끊깁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30회를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5번을 받았어. 근데 내 병력이 줄었다고 연맹탈퇴를 해. 그럼 25번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아쉽고, 두 번째, 전쟁 중이니까 그런 거 잘 신경 못 쓸 거 아닙니까? 뭘 신경 못 써요? 연맹 기술 그거 지원하는 거 뭐 5개 정도 남아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연맹 탈퇴 눌러. 그러면 전쟁통에 그거 누르고 탈퇴할 시간이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박하게 전투가 계속 진행될 때는 연맹 탈퇴를 활용해라. 어떻게 활용하냐? 연맹 탈퇴를 하면 직결 부대가 이렇게 있을 때 내 부대가 여기에 있어요. 요만큼. 요 막 뭐 샷도 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병력들이. 그래서 한 부대 만들어져가지고 직결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 부대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서로 다 감소를 했어. 그래서 원래 200만이었는데 병력이 100만으로 감소했어. 그럼 난 20만 보냈을 때 몇만 있습니까? 10만 정도 있죠? 그래서 난 새 걸로 교체하고 싶어. 교체할 때 연맹 탈퇴를 하는 겁니다. 연맹 탈퇴를 해서 그럼 내가 10만 명이 슝 하고 나가요. 저는 아까의 이유, 그러니까 지원이 끊긴다는 이유, 그 다음에 연맹 기술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끊긴다는 이유, 요거의 이유 말고도 순간적으로 100만에서 10만이 감소해서 90만으로 순간적으로 감소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나의 병력이 여기에 주유가 돼야지 20만 다시 주유하면 90만에서 110만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이거를 왜 넣냐? 어쨌든 빠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좋은 이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서로 손발이 맞고 나도 이제 긴박하게 굴러가는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요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굳이 추천 안 하려다가 왜 추천했냐면, 하도 전화로 이거 하자고 막 1400번대 서버에서 막 이거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장단점을 다 설명했는데, 뭐 한번 써보면은 이거 단점을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0만이면은 10부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0만짜리 10부대가 들어왔어. 근데 200만에서 180만이 감소됐어요. 그럼 내 병력 몇만 있어요? 18만 있죠? 그쵸? 내 병력은 18만 있어. 근데 이걸 빼고 20만으로 갈아 끼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0만씩 계속 주의가 될 거란 말이야. 20만씩 계속 주의가 돼야지.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계속 주의가 된 다음에 어느 순간이 오냐면 200만 집결은 꽉 차 있는데 내 병력이 한 2만에서 3만밖에 안 남았더라. 그럴 때는 사용할 만하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마라. 자, 어쨌든 주유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어할 때와 공격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개발로 써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쨌든 좀 잘 좀 봐주시고. 자, 네 번째, 버프 부대. 버프 부대와 필드전을 묶어서 얘기할게요. 필드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드전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해넘이에 있는 뭐 누군가 다 일명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희생양을 하나 찾아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희생양이야. 희생양을 한 명 찾아서 전쟁을 해보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미러링을 하죠. 똑같이 주죠. 똑같이 해서 이렇게 놓고 그럼 웬만하면 이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뭘 보냐, 유심히 볼 거. 아, 이 사람은 별론데 잠깐만, 이길 것 같긴 이기긴 이기는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딱 보여주기가, 잠깐만요. 다시 초코모님 너무 약하니까 센 분, 토토규님 죄송합니다. 아, 이분, 야, 뭉쳐있잖아. 뭉쳐있는 걸 보려고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저 똑같이 이제 미러링을 해주고, 손무니까, 난 칼을 손무니까 놓고, 여기에 구스노키 있으니까 이성기 놓고, 여기에 뒤에 놓고, 한니발은 여기 뒤에 놓죠. 한니발 부대가 이상하다. 한니발은 에설플레드로 바꿔주고. 자, 요 상태로 붙을 거예요. 잘 보세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붙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컨트롤이 안 되지만, 자, 막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전쟁할 때는 점사하기 위해서 그래픽 간소화를 누르면 안 된다는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게 개소리인 걸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이 초상화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초상화. 내가 만약에 야, 요번에는 미나모토를 점사해야겠어. 그럼 미나모토를 클릭을 하고, 그럼 뭐가 나오죠? 여기에 공격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공격. 그래서 그 공격을 누르면 여기에 무슨 창이 활성화되죠? 다중선택 활성화가 되죠. 다중선택 설정하고 공격을 누르면 5명이 다 달려들어서 걔를 점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걔가 막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다음 타겟을 설정하죠. 다음 타겟 설정해. 또 그리고 공격을 눌러놔. 금방 끝났어요. 이거 하지 말고 잠깐만. 야만인으로 보자. 자, 야만인으로.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공격이 뜬단 말이야. 얘를 지금 여기가 적당하겠어. 자, 이동할 때까지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얘를 찍으면 이렇게 공격 버튼이 활성화되고, 공격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다중선택 활성화가 뜨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고 행군을 누르면 점사가 가능하다. 근데 점사하고 있을 때 나 뭐 해야 돼요? 점사하고 있을 때, 씨, 피가 잘 다는구나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다음 타겟을 물색해야 돼요. 다음 타겟은 뭐야? 얘를 클릭을 해놔야지. 얘를 클릭을 해놓고 공격과 다중선택 활성화를 미리 눌러놓는 거야. 자, 이런 다음에 35레벨짜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뭘 합니까? 죽자마자 행군을 누르면 되겠죠. 죽자마자 행군을 누르면 또 점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코드 방으로, 자, 누구 점사하세요? 누구 점사? 몇 시에 누구? 뭐 어떤 아이디에 누구? 샷도마고의 이성계, 뭐 이런 식으로 점사 아이디를 말해주면은 초상화를 찾아서 클릭을 해놓고 그래픽 간소화 눌러도 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그래픽 간소화를 하면은 점사가 안 되느니 뭐니 개소리예요. 기다렸다가, 자, 이 친구, 자, 너무 느리죠? 이런 거 데리고 오면 안 돼. 전쟁에 이런 거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전쟁에 이런 거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데리고 와라? 성과 성을 타서 데리고 와라. 성과 성을 타서 데리고 오는데,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얘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자, 근데 전쟁 중이야. 전쟁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유, 멀리 가니. 자, 저 사람과 나의 초상화가 생기죠.
적이라고 보자고. 악의 무리라고 보자고. 자, 한번 스킬 쓸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나는 얘를 클릭하고 공격을 누른 다음에 다중선택 활성화를 했어. 근데 지금 얘가 피가 빨리 닳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친구가 피가 빨리 닳고 있잖아. 그런데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싸우고 있을 때 다음 거를 미리 타겟팅을 해놓고 이렇게 누르고 대기를 하는 거야. 대기. 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죽자마자, 지금은 제가 얘네들 채집하고 있으니까 뺄게요. 잠깐만.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죽자마자 행군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점사가 가능하다. 그쵸? 바로 점사가 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얘가 얻어맞고 있으니까 바로 뭐 선택해서 공격하겠지만은, 어쨌든 필드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 점사해라 그러면은 막 더블 클릭해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막 그렇게 하면은 못 찾아요. 절대. 그래서 미리미리 초상화를 클릭해놓고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건 언제 유용해요? 1분 1초 할 때도 유용합니다. 1분 1초 할 때. 이따가 1분 1초 동영상 한번 찍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자, 그래서 필드전 얘기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버프 부대는 뭐냐? 버프 부대는, 자, 사령관 보시면 버프와 상대방을 디버프하면 우리한테 는 버프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령관들을 보면 상대방한테 버프를 걸거나 디버프를 거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리차드가 대표적인 디버퍼 그리고 버퍼입니다. 리차드 같은 경우 탱커도 맞지만은 사실상은 힐을 줍니다. 힐을 주는 버프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피해 감소, 아니 행군 속도를 감소시키는 디버프를 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의 통솔부대가 받는 뭐 이런 거는 자기 버프니까 상관없는데 상대방의 디버프를 해요. 자, 이제 다중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내 거 좋은 거 말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잔다르크를 보면, 잔다르크는 주변에 있는 강력한 버프를 털어 뭐 4초 동안 뭐 쪼쪼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되냐면 통솔부대 주변이에요. 통솔부대 주변 아군 보병 유닛은 생명력이 증가하고, 기마병 유닛은 방어력이 증가하고, 궁병 유닛은 공격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스킬을 쓰면은 이성계가 스킬 쓰듯이 원 형태가 딱 생깁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버프를 받는데 중복 버프는 안 되고요. 잔다르크 여러 명 있다고 중복은 안 되고 하나의 버프를 받는데, 버프를 받죠. 4초 동안 받아요. 4초 동안 받고 이런 버프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어디 있어? 클레오파트라 친구. 네, 우리 친구 클레오파트라. 선생님? 아,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힐이 통솔부대와 주변 아군에게 힐을 해줍니다. 힐을. 이런 것들이 이제 버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읽어보면 더 있겠죠. 자, 근데 대표적으로 이 둘이 있고, 디버퍼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 감속 디버프를 걸었어요. 감속하는 게 뭐가 좋냐? 어차피 싸우는데. 근데 보면은 에설플레드 같은 경우는 어디 써 있냐? 뭐야, 왜 한문으로 써 있어? 잠깐만. 야, 여기 전쟁의 여왕. 감속 효과를 받고 있는 목표에게 추가로 20% 데미지를 쓰죠. 리차드가 감속을 써놓으면 에설플레드가 졸라 세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에설플레드도 감속이 있죠. 에설플레드도 감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스킬에. 그래서 이렇게 버퍼와 디버프를 적절하게 섞어주면, 뭐 대표적인 디버퍼 또 많죠. LC드는 침묵이 있고요. 이 게임의 침묵은 공격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스킬을 안 쓰는 시간이 아니야. 침묵이 걸렸다 그러면 공격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멈춰요. 렉 걸린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버퍼와 디버퍼도 적절하게 섞는 게 그냥 깡공으로 가는 것보다는 좋더라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전쟁할 때 리차드 마르텔로 섞어서 갖고 오지 마세요. 리차드 마르텔은 그냥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자, 리차드는 뭐 이래서 잔다르크나 클레오파트라를 붙여주고, 뭐 마르텔은 요즘 뭐 대세잖아요. 마르텔 이성계 대세니까
마르텔 이성계 혹은 이성계가 없으면 마르텔 손무라도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필드전까지 다 설명드렸거든요. 마지막 이제 잘라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라 치료. 잘라 치료가 무엇이냐? 자, 병원에서 아이씨 6분밖에 없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들리나? 자, 그냥 이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치료를 할 때 시간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시면은 연맹에 보면 지원을 보시면 지원에 아이씨 보시면 사람들이 지원할 때마다 진행률이 1% 높아지거나 최소 1분간 시간이 단축됩니다. 1%나 1분이에요. 그래서 100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100분이죠. 100분의 1%가 1분이니까 100분까지가 1분의 그 저기 뭐냐 감속이 있고, 그러니까 59분짜리를 해도 30분짜리를 해도 사람이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1분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1분 감소라는 걸 생각을 해두고 1분 감소.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연맹센터 레벨에 따라서 몇 번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가 따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레벨이라 30번인데 보시면은 보통 23, 24, 25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대부분 24, 25일 겁니다. 28번 혹은 30번인데 요거는 이제 각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30번을 지원받을 때 그러면 30번을 클릭받으면 30분이 감소하죠. 첫 번째는 30분이 감소합니다. 24레벨이신 분은 28번이 감소돼요. 그쵸? 28분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연맹 기술을 보면 첫 번째죠. 협공이 있는데 누를 때마다 120초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3분씩 감소하는 거야. 3분씩. 한 번 누를 때마다 3분씩 감소하는 거를 30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죠? 90분이죠. 90분이고. 자, 28번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계산해 드릴게요. 자, 28분 곱하기 3분이니까 84분. 자, 84분이라는 값이 나왔고 30번이신 분은 그 90분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90분일 때 뭐를 그럼 채우면 되냐? 여기 내가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막 3시간 넘게 걸려. 3시간 넘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럼 치료 시간도 줄지 않습니까? 이걸로 90분을 맞춰라. 90분을 맞춰라. 제가 대충 알기로는 2,400명 정도가 90분인데 2,400을 여기에다가 2,400을 놓고 항상 이걸 복사해 놓는 거야. 복사.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가 2,400이 항상 여기 2,400이 뜹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2,400을 눌러놓고 치료 누른 다음에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지원해주면 30번 받으면 어떻게 된다? 0.1초 만에 순삭된다. 0.1초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 그럼 나는 계속 2,400명씩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 잘라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휴전이 됐을 때, 휴전이 뭐냐면 휴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강 상태가 됐을 때, 병력을 더 이상 빠르게 치유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병력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중상을 당하는 시간이 내가 치료하는 시간보다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이 존나 더 많이 당해. 그래서 저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저거 잘라치기 하고 있다가는 전쟁하다가 다 나뒤진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지만 잘라치료가 나의 가속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활용하시면 보다 좋은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도시락 많이 모아놨잖아요. 도시락 같은 경우 그 많이 까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오존이 열리고 곧 전쟁을 합니다. 곧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돼가지고 제발 자신의 성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좀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도시락 잘 모아 놓으셨다가 아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냐면 가속 그 치료 가속들을 많이 모아 놓으신 분,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300시간 정도가 모여 있는데 3,300시간 좀 넘죠. 이제 보면 한 4,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4,000시간도 금방 씁니다. 그래서 일반 가속들도 이제 제너럴 소닉도 써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저는 고대 부름을 매주 샀던 사람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치료를 가속을 누를 시간보다 자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자원 원조가 가장 큰 참여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지난번 영상까지 합쳐서 한 50분 정도 되는데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항상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오 유니버스 식구들, 1539 식구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그다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